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카드가 결국엔 예상된 바 그대로였기 때문에 시장에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오늘도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나흘 연속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종목들 오늘도 역시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강하게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방산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한 건 해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70% 가까이 성장을 했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방산 종목들 강하게 오늘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대까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종목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을 대다수 반납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방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한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르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한 건 임플란트 관련된 공약이었는데요. 기존 보험 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확대 적용을 하겠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서 임플란트 관련주 정치적인 공약의 힘을 받아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채 멈춰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끝으로 화장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의 랠리를 가져온 건 APR의 호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APR도 LIG 넥스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9%, 영업이익은 무려 97%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화장품주의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일은 또 한국 콜마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오늘도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월 7일 기점으로 시장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꽤 있는데요. FOMC 조금 리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무난한 FOMC였다라고 우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다소 매파적이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스탠스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정도여가지고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쉬웠던 게 하나가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QT에 대해서 QT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화된 입장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원했는데 공식화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국채자산 축소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하는 정도를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하는 것으로 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시간 문제지 결국에 하반기로 가면은 QT 종료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옥죄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풀이 뭐 다시 이제 풀리는 것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하반기 때는 더 좋을 거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었던 그대로입니다. 7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분명히 단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국가들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거고요. 오늘 한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이제 의견 표명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금리 인하를 글로벌리하게 좀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가게 되면은 주식 자금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조금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저는 상대적으로 더 미국 증시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 하반기 때는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또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첫 번째 무역 합의가 되는 국가를 발표할 것을 또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 그 대표단이 지금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 외신의 보도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협상을 하려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동시에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내외의 어떤 이런 경기 부양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금리 인하도 그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급 준비율도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193조 원의 이상의 어쨌든 그런 어떤 유동성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한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국에서 추경 예산 이번에 잡힌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임기 초에 대통령이 되면은 초반에 다 이거를 자금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매우 높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월에 좀 시장이 많이 밀릴 때까지만 해도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산을 하나 조금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입니다. 다만 이 지금 상승 종목 수가 며칠째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만 놓고 보면 과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혹은 이제 한 주 정도는 조금 소폭 쉬었다가 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환율도 떨어지면서 오늘은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000억대 순매수가 들어왔고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최근에 올해는 보기가 매우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아시아 증시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대형주로 조금 수급 블랙홀 현상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한 차례 쉬었다가는 대형주 위주, 뭐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 걱정할 때가 아니고 종목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선별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네. 선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준 방법 제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잖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지금 같은 시장에 특히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지표들도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방송 말미에는 지금 꼭 주목을 잘 해봐야 되는 종목으로 또 공약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 반드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산이라는 키워드를 오늘도 들고 왔는데
해봤는데 어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LIG 넥스원이 그 타자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요새 종목 장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적 장세다라고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9천억 대가 나왔어요. LIG 넥슨이.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이고요. 그 영업이익이 1,100억 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69.7% 전년 대비 성장입니다. 약 70% 정도 성장이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수랑 이제 수출은 한 8대 2 정도가 되고요. 수주 규모가 지금 22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22조 원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14.1%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새 나토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기 획득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데 매년 11% 정도 증가를 할 거다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030년까지 매년 한 10% 이상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성장이 저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데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업종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방산 업종 전체가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주가 과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 대비 너무 많이 과열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괴리가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점이 뭐 계속해서 앞으로 뭐 갱신 못할 고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갱신해 갈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좀 가파르게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미 파월 의장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관세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조금 스탠스가 완화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관세 문제가 아예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노이즈가 나오면은 방산 쪽에 조금 더 자금이 몰리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해당 국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10%를 부과한다고 하면 10%를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에도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체를 찾는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의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이제 상대 국가에서도 어떻게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통화 가치를 절하한다라든지. 근데 통화 가치를 절하를 시키면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올라가는데 미국에게 계속 돈을 퍼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거고 혹은 이제 기술 패권, 압도적인 기술력을 좀 선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소비자들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테크니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주요 이제 수출 품목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저가형 디램 쪽에서는 뭐 중국에게 뺏기고 있고, 그죠? 파운드리 쪽은 아예 뭐 TSMC에 다 넘어가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또 2차 전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기업들, 주요 업종들의 약세는 그 시장의 투심을 되게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투자자들이 시선을 돌리게 되냐면 꾸준한 성장세가 나오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랑 조선 쪽에 좀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막 이런 것들은 272% 매출 성장도 하고 매우 높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업종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성장세 혹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단기간은 아웃퍼폼이 너무 많이 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오히려 나올 때는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따라붙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서 달라붙기에는 상당히 저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갈 명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또 방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명분도 생겼잖아요. 인도랑 파키스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게 단기적인 어떤 재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 인더스 강에 댐을 설치해가지고 그 물을 흐르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 그게 충돌의 원인이거든요. 사실 흐르는 물을 막지 말라고 사실 1960년도에 인도랑 이제 파키스탄이랑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으로 인해서 그 식수라든지 혹은 이제 농업용수를 활용을 하거든요. 생명줄인데 이거를 인도에서 그 이제 그 위치 상단에 있는 인더스강 상단에 있는 지역에서 계속 군사랑 테러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댐으로
하루 이제 물을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런 어떤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미 뭐 19년도 8월에도 한번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방산 쪽에는 어쨌든 상승 명분이 되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 재료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질서에 대한 재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경 6,800조거든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가 이미 2023년도 하반기 때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죠. 국방 예산을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8%씩 줄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AI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률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채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군사 방산비를 지출하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그것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미국이 만약에 진짜 막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말라카 해협 쪽에서 군함을 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찰의 노릇을 하지 않는 형태로까지 이게 전개가 돼버리게 되면은 군사적 긴장도가 매우 올라가죠. 왜냐하면 유조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광물 자원들을 나르는 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군함 없이 쉽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유통 수수료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겠지만 군사적 긴장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국의 방위 체계는 올라가게 되죠. 즉 미국의 부채 증가가 전 세계 각 국의 방위 체계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논리상.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나토만 보더라도 무기 획득 예산이 10년 만에 지금 13%에서 32%까지 올렸어요. 30년까지는 이제 4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올릴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안 그래도 매년 11% 성장인데 저는 더 올릴 거라고 네. 보고 그것을 그대로 K방산이 조금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폴란드가 이미 지금 진짜 막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51%까지 높여놨거든요. 접견지라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견지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의 접견지. 군사적 긴장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기 획득 예산이 올라간다. 요 구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K방산의 컨센서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니까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단기적으로만 조금 조심하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업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만큼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 그중에서도 공약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임플란트 그 보험 대상 그리고 그 개수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말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누려볼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임플란트 업종의 어떤 그런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는 오히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책발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보면은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쵸. 혹은 이제 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라든지 또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그다음에 개수를 늘리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수 시장이 임플란트 쪽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순간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그 수출이 지금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2019년도 기준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인 고령화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10억 명입니다. 현재는.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이게 21억 명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요가 나중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해외 수출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업종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책이 실제로 이게 가동이 돼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내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항상 저는 이런 얘기하는데 이 정부의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계획 경제의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일부 기업들의 어떤 그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단가락과 수익성이 조금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어떤 기업들은 또 금방 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경쟁력이 밀려가지고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양면을 좀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딱 잡고 가고 싶은 게 정치 테마, 정책 테마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피날레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정책 테마보다 숫자가 늘어나는 쪽의 종목을 잡으면 더 좋지 않나,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K뷰티 쪽.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도대체 몇 달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해서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려서 왔었던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은 실제로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고 장기적인 요인이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요인이 충분히 있는데 편하게 이런 쪽에서 좀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면 되는데 어렵게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대선 언제 이 재료소멸로 인식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을 갖고 리스크를 짊어지고 굳이 정책 테마주들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임플란트 업종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세는 정책 테마 요소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대선 일정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 리스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임플란트 쪽보다는 차라리 실적 잘 나오는 쪽을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테마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정책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도 이제 실적이 찍히는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도 저희가 리뷰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화장품 쪽이 확실히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일단은 호실적을 발표한 APR을 기준으로 해서 화장품주 랠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APR이 실적이 잘 나와서 좀 전방위적인 어떤 투심이 회복된 것도 맞습니다만 LIG 넥선이 올라간다고 해서 방산이 다 올라가진 그렇죠, 않았잖아요. 않죠. 그것처럼 오늘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그동안 좀 하락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돌아서고 있다는 게 중국의 수요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그 관세가 10% 부과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뷰티, K화장품, 정말 대단합니다. 18.4% 4월에 수출이 성장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3월에 10%, 그리고 4월에 7%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 한국 K 화장품에 대한 어떤 수출 데이터표를 쭉 보면은요,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단 한 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고성장을 해오다가 2021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수출이 꺾이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소비 시장이 굳어가면서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꺾였는데 이거를 수출 데이터가 24년도부터 작년부터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과 그쵸. 동남아시아입니다. 지금 미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또 한국이 최대 대미 수출이 뭐 17억 달러, 굉장히 좀 큰 규모죠. 이거를 기록을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열풍을 부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역대 최대치, 그러니까 102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수요까지 회복이 된다? 이게 더 고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 작년 화장품 수출액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2억 달러인데 이게 네. 20.6% 성장을 한 겁니다. 잘 보셔야 될 게 20.6%인데 여기서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잡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K 화장품의 수출이 10%까지만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반을 제가 내려쳤습니다. 여기 2031년 2년까지 갔을 때 200억 달러 수출이 찍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 넘는 성장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업사이드 요소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산 쪽이랑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방산 쪽은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성장은 동일하게 하는데 네. 단기적인 주가가 너무 이제 성장 대비 아웃퍼폼이 됐는데 K 화장품은 지금 오히려 매력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이나 조선 쪽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K 뷰티 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이제 화장품은 아니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의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K 뷰티 쪽을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로 보고 있고, 한한령 해지까지 기대를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쪽이 저는 K뷰티 쪽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장품 종목들이 정말 강했을 때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종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들은 사실 요새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도 않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두 종목의 희비가 좀 갈리면서 명암이 좀 갈렸는데, 이 두 종목도 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 쪽 수요가 정말로 회복이 된다면 추후에는 당연히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구간들은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은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이 많이 지금 부각을 많이 받았었던 쪽이, 그쵸.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크게 네. 증가한 부분, 이런 쪽에서도 포인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좀 이제 LG생활건강도 충분히 저는 이제 중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봤고요. 잠시 뒤에도 리뷰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을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끝까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시장이 좋다고 많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ADR 지표로 봤을 때는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시 많아질 시점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옥석을 굉장히 잘 가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반기 때 굉장히 아시아 증시에서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잘 잡아 놓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긴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도 저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꼭 그런 스킬을 다 구비하셔야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거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머니,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자, 근데 이 스마트 머니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당연히 똑똑한 자본들은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도 보지 않고 어떻게 이 스마트 머니를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다만 적어도 제 방송을 며칠 혹은 몇 주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만든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충분히 증명드렸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추출을 잘했습니다. 제가 단연간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거든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의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압축해서 신호로 뽑아낸 게 스마트머니 신호예요. 그리고 제가 백테스팅을 충분히 검증을 할 만큼 다 거쳐서 가지고 나온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증명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게 잘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며칠 보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법이고 잘 이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다 보시고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기법이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수익이 잘 나는 모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수익 모델이 좋은, 수익이 잘 나오는 기법 모델이라 하더라도 매매 방법이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신호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할 부분들에 맞춰서 매수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수익 모델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손익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요. 승률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번 거래를 하면 7, 8번은 이겨야지 그래야지 이게 좋은 기법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10번 중에 7, 8번을 이긴다 하더라도 2, 3%로 이기다가 만약에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지면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건 좋은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인데 손익비가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법의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당연히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 가셔야겠죠. 기존에 그 신호 받으신 분들 제가 이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꼭 다시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신청만 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신호 포착일을 제가 항상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신호 포착이 되면 어때요? 그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시작일, 신호 포착일입니다.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하루 만에 매집을 하기는 제한이 되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때 시작을 했으니까 더 추가적인 매집을 하기 위해서 거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방법들이 있는데 이 개정된 스마트 머니 기법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습니다. 선결 조건은 뭐냐면 신호가 포착되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여부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조정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일봉 캔들 있죠?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 포착일 종가. 포착 당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때 종가에 잡으셔도 됩니다. 혹은 이후에 고점을 돌파할 때, 그 기준봉 캔들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다 복잡하다, 모니터링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신호 포착일이 나오고 나서 5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그냥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도 명확하게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 손익비 좋은 거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시 종목 볼 때는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보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자, 급등한 거 다 이제 차트 끌어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된 것만 제가 싹 끌어오면은 어때요? 굉장히 비겁하면서 수익이 잘 나는 기법인 척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의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시 종목 의미 없다라는 의심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방송 말미에 매번 공약주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을 한두 달치의 방송을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기법이 정말 먹히는 기법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꼭 그런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시 종목과 이제 제가 뒤에 오늘 목표가를 도달을 한 종목이 또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드릴 거거든요. 다 예시 종목과 비슷한 방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까지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기법이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작년 연말에 35% 지분을 추가적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총 비중 58%를 갖게 된 대주주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매집 자금, 즉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 회사 간의 계약이 협상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지 혹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지 협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협의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그들의 또 지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확신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점상한가 갔어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연초에 점상한가 갔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11월 7일에 최초 포착이 나와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그리고 뉴스가 나와서 급등 나오면 분할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최초 포착일 종가의 매수를 해서 계속 끌고 갔으면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 이탈 없이 200%가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뉴스 나오는 날 있죠. 이 뉴스가 바로 반대로 유상증자 같은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하죠. 마이너스 5%도 안 됩니다. 예, 거의 본전입니다.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자, 그만큼 뭐예요?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제가 예시 종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도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리콘2 예시 종목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거 작년 예시잖아요. 제가 공략주로도 소개드렸었죠. 최근에 스마트머니 신호 한 번 더 포착돼가지고 오늘 리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은 항상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작년 1분기 때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퀀텀 점프를 했는데요. 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 실적을 집계하는 당연히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다. 그러면은 주포들이 먼저 매집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실적 발표 나온 날이 요 날이에요. 작년에.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3, 4배 쭉 올라가 버리죠. 스마트 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포착을 해주게 되고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근데 포착일 이후에 정말 거래량 늘어나잖아요.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 손절 추세선 이탈 안 하는지 보고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도 해서 가능합니다. 자, 신호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설명을 드려도, 제가 아무리 공략주로 증명을 드려도 기법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혹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체감이 안 갑니다. 예, 직접 검증하세요.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이 기법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잘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철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기법 자료집도 확대가 됐다고 하니까 이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박성철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화오션, 유라클, 로보티즈, HFR 그리고 새롭게 SAMG 엔터가 91.03% 상승률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리뷰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세 가지의 리뷰 종목을 만나보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종목이 화장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차 목표가 오늘 달성이 됐습니다. 12,600원이 1차 목표가였고 저희가 4월 7일에 추천을 받았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13,25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실 건가요? 2차 목표가 당연히 제시 드려야 되고요. 스마트머니 기법 그 신호에 포착된 종목들이 1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는 그쵸. 거의 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가 좋다고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지금 다 정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고 그냥 업종 전체가 지금 성장 국면에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1일에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4월 1일에 포착이 됐고 포착일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4월 7일에 바로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는 안 갔습니다. 바로 안 가고 좀 옆으로 행보하다가 결국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를 제가 15,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드리는데 15,000원에 간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15,000원까지 홀딩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예, 새롭게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오늘 시세가 나와서 네. 한 차례 밀렸다 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조금 나는 길게 볼 수 있다, 볼 자신이 네. 있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삐아라는 종목 관심 권역에 더 보시고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내일 들어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로는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화장품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 오늘 넘김이 나왔습니다. 4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이 43,5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사실 실리콘투 하면 강조해 주셨던 게 화장품계 엔비디아다, 실비디아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앞에서 예시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도 스마트 머니 신호 뜨고 400% 올랐거든요. 손절 추세선 안 깨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호를 받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을 합니다. 유통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조업체들이 실리콘2의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사실 유통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또 시간과 단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K화장품의 수출 추이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동사의 실적 견인도 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기대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작년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으로부터 올라갈 폭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일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 그리고 평상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드릴 때도 이게 뭐 유의미할 정도로 뭐 거래량이 확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 뭐 평상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매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4월 30일, 4월 말이죠. 이때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좀 시세가 잘 나와준 모습입니다. 여전히 당연히 더 간다라고 보아오는 것이 맞고요. 저 다음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5만 원까지 조금 높여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도 목표가 한 번 더 상향이 됐습니다. 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됐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오늘 수익률 탑5에 새롭게 진입한 쌈지엔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목표가 42,000원이 제시가 됐는데 아주 조금 부족한 채 오늘 거래를 마쳤어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41,550원 이렇게 터치가 됐는데 오늘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들고 오신 게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표가 상향을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 상향도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4차 합니다. 목표가인데요? 4차 목표가가 이제 42,000원인데 네. 제가 이제 45,000원까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직 조금 갈 길이 저는 이 종목 말할 때마다 네.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로 잘 작용된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뉴스는 정책 뉴스도 있습니다. 정치권 정책 테마 뉴스도 있고요. 뭐 K 콘텐츠 지원 정책 관련된 뉴스도 있고 동사가 이제 올해 이제 연간 실적 단위로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을 하면은 그 보통 어떤 기업들이든 흑자 전환을 하는 해 그때가 항상 가장 그 큰 커다란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티니핑 IP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캐릭터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서 대한 추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나온다 했을 때 중국이 미디어 콘텐츠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한한령에서 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엔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쌈지엔터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 1월 15일에 포착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바로 늘었어요. 근데 제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시세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호를 만약 받아가셨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산다라고 하면은 네. 이미 100%가 넘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매수를 했다면 그 이후의 실적 발표라든지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 나오게 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 똑똑한 돈이 저점에서 들어올 때 매수를 하기 위해선 이 신호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 신호를 꼭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방송 마감하고 또 이제 안내를 또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다.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수익률이 90%를 넘긴 종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머니 기법을 처음 받아가시고 바로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률은 벌써 100% 넘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45,000원으로 목표가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추천 종목도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집중해 주셨더라고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가 같이 경쟁이 붙은 것처럼 두 섹터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들도 이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네. 종목인데요. 아스테라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들한테는 종목 자체는 좀 생소할 수 있더라도 리프테라라고 예, 리프테라. 리프팅 기기 중에서 유명한 기기입니다. 그런 만큼 실적이 잘 찍힐 것이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퀀텀 점프. 아마 이제 영업이익 성장이 2배 이상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성장이 올해 네.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도 어제 제가 비율을 소개해드렸어요. 공략주로. 그리고 오늘 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슷한 수익 모델입니다. 우선 장비를 팔면은요, 거기에 대한 소모품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소모품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업이익,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23년에는 매출액이 175억인데 영업이익이 16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은 288억 매출액 뛰고 근데 영업이익이 67억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위에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긴 했지만 올해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년도에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24년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제 이 소모품의 매출이 작년에 성장한 만큼만 성장을 해줘도 매출 올라가는 것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품목 내용별로 그 매출 비중과 그리고 현재 지금 찍히고 있는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가늠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사실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전방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쪽에서 매출이 27.5%, 남미 쪽 매출이 지금 꽤 높거든요. 근데 남미 쪽이랑 아시아 쪽이 아마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 수출 비중이 현재 72.4%고 저는 90%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리프테라 2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미국, 멕시코, 중국, 대만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제 멕시코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동사가 1분기에 식약처 승인을 받고 이제 2025년 내에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출시를 할 거다라는 목표를 했는데 최근에 식약처 승인이 났습니다. 네. 났고요. 연내 FDA 승인이 목표라고 하는데 FDA 승인까지 되면은 실적이 저는 몇 년째 더 퀀텀 점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소모품도 이제 판매 매출이 또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비올처럼 나중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이상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 2030년까지 9.8% 이게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봤었을 때 동사는 창창할 거다. 미래가 창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동사의 어떤 지금 퀀텀 점프, 영업이익 증가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3, 4년만 지속되더라도 3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뭐 6천억, 7천억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정석이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는 겁니다. 뜨기 전에 거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좋은 매수 포인트다 말씀드리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올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고요. 목표가로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수익률 탑5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수익률 100%를 넘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아주 많이 주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드린다고 하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법 자료집이 조금 더 확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